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35회 생동차로 합격한 박지광 평가사님과 실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실무 몇 점 나오셨나요? 저는 이번 시험에서 58점 맞았습니다. 그 정도 점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고득점이 많아서 합격자들 중에서는 그냥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생동차로 실무를 이제 정복하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부 시기별로 어떻게 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4월에 공부 시작하셨죠? 네. 4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4월부터 7월은 처음 공부하는 시기여가지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양치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500점 정도 실무를 되게 무식하게 풀었어요. 이때는 모르면 답지를 보고 풀어가던 시기였고 알고 푸는 시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일단 양치기 하는 시기였다. 네네. 그 다음에 8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8월부터 10월까지는 뭔가 제가 무식하게 풀었던 이 문제집을 좀 기본 지식을 접목시켜서 좀 유식하게 풀어가게 연습했던 시기 같아요. 처음에 내가 그냥 멋모르고 풀던 것들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네네네. 라는 걸 깨달아가는 시기였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답안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네네. 그 다음에 한 11월부터 12월 정도? 그 시기에는 이제 8월에서 9월 그 시기에 조금 완성됐던 저의 약간 실무 실력을 확인하는 시기, 그리고 약간 기출 문제를 처음으로 풀어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완성된 거를 확인하고 기출문제 풀고. 네.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 정도? 이때 1차 이제 바짝하는 시기긴 하죠. 네네.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는 하루에 40점 정도만 풀었고 1차를 더 많이 해야 되거나 이론 복규를 많이 더 투자해야 될 때는 안 푸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 오답 노트를 좀 작성해서 좀 회독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4월부터 7월까지는 아까 한 500점 정도 푸셨다 그랬고, 네.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 뭔가 내가 무식하게 하던 거를 이런 거였구나 네. 라고 하면서 이해도가 높아가는 시기, 이때는 몇 점 정도 푸셨어요? 이때는 이론 복규를 같이 병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200점 정도를 줄여서 한 2, 300점 정도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줄인 게 2, 30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내가 이해도가 높아진 걸 확인하고 기출문제 적용하는 그 시기에는 양이 얼마나 줄었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100점 푸는 시기는 지나갔고, 그때는 약간 소무름만 보고도 뒤에 목차를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이런 걸 했고요. 학원에 있는 GS 스터디나 기출문제를 풀 때만 100점씩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토요일에 GS에서 100점 풀고 네. 주에 1회 정도 100점 풀고, 네, 1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엄청 바짝 푼 시기 이후로는 문제풀이를 계속 줄여나갔었네요. 거의 저는 이제 확 줄였죠. 그러니까 그 확인하는 시기에서 내가 설정해놓은 나만의 약간 알고리즘이 기출문제에도 먹힌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를 보고 났습니다. 마지막 4월에서 7월, 이때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4월에서 7월은 사실 실무를 거의 안 했던 시기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때는 제가 그 전에 해왔던 것 외의 것들만 가져갔습니다. 약간 예를 들자면 물건별에서 약간 석상 같은 거, 보상에서는 약간 농업, 어업, 축산업, 잠업 막 이런 것들 했고, 정비 사업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만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초반에 바짝해서 좀 전형적인 것들을 익혀놓고 네네. 풀이법을 마스터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유지만 조금 이제 네네네. 적당히 유지만 하다가 막판에 지엽적인 거 몰아서 하고 딱 끝.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궁금한 거는 네. 지금 보니까 일단은 실무만 초반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실무만 했던 시기가 한 3개월? 3개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스타일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실무만 초반에 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좀 하기로 한 이유나 다른 사람들은 시리법을 이렇게 골고루 하고 골고루 해야 뭔가 시리법이 연결되면서 뭐 공부도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다음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생동차를 고민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네. 그냥 궁금한 건데 네. 만약에 이제 좀 친한 동생이 참. 저 간평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일단 실무부터 해, 이론 복귀는 나중에 해
라는 것과 네. 이렇게 그래도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 법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놔. 둘 중에 어떤 거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무부터 해를 더 추천하긴 하는데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한다면 실무를 뭐 500점은 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점, 400점만으로도 충분한 양치기가 되고 그 100점 정도의 시간에는 이론 기본서 회독이라든지 법규 AB급 암기를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4월에서 공부 딱 시작하고 한 4, 5, 6, 7, 4개월 정도 하루에 네. 500점씩 풀었던 시기. 네, 일단은 뭐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요. 자, 500점 풀면 하루 일정 어떻게 갑니까?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50점에서 200점 정도는 오전에 풀 수 있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개별 스터디를 활용해가지고 100점씩 2번 200점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100점 정도 풀어서 약 500점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500점 풀면요. 끝나고 복귀할 시간이 아마 없을 텐데 어땠어요? 복귀는 잘 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귀는 깊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정도는 봤는데 오답 노트를 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서를 다시 찾아본다든지 이렇게는 안 했고요. 약간 왜 그랬냐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500점 정도의 분량 회독해야 되는 그 전형적인 문제들은 결국에 3개월, 4개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답 노트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오늘 문제 500점 풀면은 사실 문제만 풀다 끝나잖아요. 답안지 보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네 하고 조금 가볍게 넘기면서 다음엔 잘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으로 해결을 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사전 인터뷰 하면서 느낀 게 요거를 조금 더 요령 있게 목차를 먼저 암기한다 하고 적용을 하는 식으로 공부한다거나 요렇게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전형적인 문제에 대한 회독을 말하는 거고 전형적인 문제는 회독을 하게 되면 목차 암기는 자연스럽게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공부하지 않고 한 번에 2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왜 이렇게 공부했나 생각해보면은 저는 뭔가 내용을 앉아서 읽고 있는 게 별로 좀 적성에 안 맞았어요. 저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풀면서 생각하고 풀면서 뭔가 하고 이 공부가 사실 잘 맞았거든요. 혹시 그런 스타일이시진 않으셨나요? 저도 전형적으로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문제 없이는 공부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시면은 시원하게 시원하게 문제로 전형적인 거는 충분히 공부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실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회독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내용 위주의 공부를 잘 못해요. 못하죠.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도 이런 법규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런 공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목차를 미리 딱 이렇게 외워놓고 그걸 적용하는 식으로 하는 공부를 애초에 잘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원하게 답지 보면서 공부하시고 공부하면서 목차도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전형적인 거는 막 그렇게 엄청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뭐 어느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냥 양으로 하건 뭐 좀 요령 있게 하건 결국 다 올라가니까 둘 다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성향에 따라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무식하게 그냥 막 풀어 제꼈다. 근데 실무를 풀면 처음 푸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저 20점짜리 1시간 동안 풀었어요.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무조건 맞고 저는 뭐 40점짜리 푸는데 뭐 4시간 걸렸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날엔 당연히 500점을 다 못 풀었겠지만.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급 문제집을 기준으로 회독을 했는데 첫 번째 풀 때는 뭐 마치 회계 경제 문제 풀듯이 답안지랑 문제집을 펴놓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답안지를 보지 않고서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포스트잇에 정리하고 그 문제 맨 앞쪽 페이지에 붙인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포스트잇까지 떼고 생 문제를 혼자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은 신경 쓰지 마라. 누구나 다 엄청 오래 걸린다인 것 같습니다. 반복으로 충분히 줄여질 수 있다. 네, 이거는 진짜 세 번째, 네 번째 풀다 보면 100분의 100점은 불가능하지만 100점에 150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요 시기 공부의 포인트는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차 회계 경제 공부하듯이 풀었다라고 한 것처럼 네. 그냥 일단 요거랑 요렇게 똑같이 쓸 수 있게 어떻게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게 답이야? 다음에 이렇게 이 답처럼 이렇게 풀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답지 암기하듯이 그것도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내용적인 깊이보다는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답안지 쓰는 거에 집중한 네. 공부 시기였던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0점씩 풀면서 네. 7월 정도가 이제 마무리될 때, 요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해독했던 그 문제 정도는 외워서든 아니면은 뭐 기억이 나서든 손이 반응해서든 어떻게든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전형적인 문제에 한해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문제는 어쨌든 그 문제의 답안처럼은 풀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막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답안지에 있는 답지 정도는 재현할 수 있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실 요런 스타일의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딱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고 느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론적으로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렇죠. 문제집에서 이건 이렇게 풀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풀었다. 다른 문제를 봐도 저 문제집에서 이걸 이렇게 풀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맞습니다. 이런 상태는 되더라고요. 네. 이유는 몰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7월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약간 어떤 기준을 잡고 요게 달성되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기준을 조금 제시해 주시면. 제가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애매모할 수 있지만 각자 듣는 메인 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강사님의 문제풀이 강의 전까지는 그걸 한 3, 4회독 정도 문제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풀고 나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랑 그냥 와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랑 그 강의에서 받아들이는 게 진짜 3배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강의 전까지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 들으면서 네. 그 문제 빨리 다 풀어 제껴라.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문제풀이 강의 들어라. 네. 그러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문제풀이 강의를 안 들었는데 문제를 풀어? 어떤 느낌이죠? 문제풀이 강의는 문제를 풀게 해주는 강의가 아니라 문제를 잘 풀게 해주는 강의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장착시켜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기본 강의만 듣고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답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일단 문제를 풀 줄 아는 상태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강사님이 의도하는 데까지 끌어갈 그렇죠. 수 있다.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를 못 푸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강의를 들으면 문제풀이 푸는 수준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그렇죠. 내가 이미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려놓고 강사님 강의로 여기까지 올려버리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나름의 선행학습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네. 어떤 이제 커리큘럼적인 마일스톤이고 네네. 좀 이제 내가 이거를 막 반복해 막 하루에 500점씩 풀어 그러다가 이 정도쯤 실력이 됐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다음 공부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기준점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신 문제집을 회독을 해 나가면서 이제 실력이 많이 늘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문제집을 또 말씀드리지만 외워서든 아니면은 손에 익어서든 시간 내에 그 답안지에 있는 답지의 내용 정도는 재현할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 내에 네, 시간 이 정도 내에. 되면은 이제 일단은 1단계는 클리어했구나. 네, 다음 네. 단계 넘어가야겠구나. 네. 입니다. 그럼 사실 요때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뭐 외워서 풀건 뭘 해서 풀건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명이 약간 외워서 푸는 느낌이 많이 드신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들었는데 아무 상관없다. 외워서 푼다는 게 사실 내가 목차가 익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벗기도 좀 그렇지만 기본 왁구를 일단 짜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기본 왁구를 일단 얼기설기 짜놓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한 8월에서 10월까지 네. 이때는 아까 얘기하기로는 내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알고 문제를 푸는 수준에 다다랐다. 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약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에서 4월에서 7월까지는 약간 1에서 7까지 가는
공부를 했다면 이번 8월에서 10월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에 공부는 10에서 반대로 7로 오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약간 표준지의 자료가 나왔을 때 공시가 기준법, 원가법 자료가 나오면 건물의 원가법, 그 다음에 순수익 자료가 나오면 수익환원법,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강의를 듣고 나서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요거는 3방식이다 그러면 개별 물건 기준, 그 다음에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 일괄 수익환원법, 그 중에서도 DCM, DCF가 다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에서는 토지 4방식, 건물 3방식까지 모든 방법을 펼쳐놓고 주어진 자료에서 못 쓰는 것들은 없애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알고리즘 장착하기입니다. 요 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요 방법을 쓰는 거, 약간 요런 것들이 실무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어느 순간 그것도 체화가 돼가지고 요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방법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를 이제 공부했다. 네, 두 가지를 연습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 시기에 실무 공부가 사실상 실력을 다 올려준 되게 중요한 시기 같은 느낌 들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일단 얼기설기 대충은 풀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깨닫고 업그레이드하는 시기였는데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전에는 이 자료 나오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네. 이 자료 나오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수준의 답안지였는데 맞아요. 지금 이때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요게 나왔으면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가능한 목차가 쫙 다 펼쳐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내가 어떤 이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가능한 경우의 수, 각각의 맞아요. 케이스, 이게 다 이제 체화가 돼서 이미 머릿속에 쫙 그려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자료 보다 보니까 요거는 안 쓰는 거네, 요거는 요거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이 문제를 예측하고 경영하고 가지고 논다. 네, 맞습니다. 네, 요런 경지에 이제 올라가는 공부를 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냥 이 자료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자료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 풀리는데 이거를 보고 이거 나중에 저기까지 뭐 3방식 개별 뭐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풀겠구나 라고 내가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그걸 다듬어 나가는 식으로 답안을 쓰면 뭐가 좋은가요? 두 가지 정도로 약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절대 자료를 안 빼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거래사례 비법을 썼어야 돼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가 있고 거래사례 자료가 있으니까 얘를 그 밖의 요인 보정 자료로만 쓰고 패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자료로는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한 100.45점 정도가 또 빠져버리겠죠? 근데 이거를 펼쳐놓고 하다 보면 안 나오는 것만 지우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빼먹는 답지가 안 나와요. 근데 요거에 이어서 두 번째 장점은 문제 분석이 엄청 빨라지죠. 그러니까 다 고민해 놓고 지우기만 하니까 하나하나 선택해서 갈 때는 내가 빼먹은 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펼쳐놓으면은 어차피 난 빼먹은 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디인가를 찾아갈 때 다음 골목에서 오른쪽 가고 여기서 왼쪽 가고 이렇게 요거 나왔으니까 이렇게, 요거 나왔으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위에서 맞죠. 여기서 가능한 건 요거야. 그 중에서 이 문제에서 요걸 주는구나. 로드북 켜놓고 빠른 길로 가자.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지도를 펼치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빼놓지 않죠. 저도 공감 가는 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뭔가를 빼놓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썼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실력이 늘고 나서 보니까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게 내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능한 것들이 머릿속에 딱 지도가 안 그려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빼먹은 거였더라고요. 이미 이 지도가 그려져 있으면은 이미 이거 풀면서 다음에는 저거, 그 다음 이게 머릿속에 다 이미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드뷰를 보니까 이 길이 원래는 갈 수 있는 길인데 지금 공사 때문에 막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료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미 난 분배가 끝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경지에 오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경지에 오르는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무식하게 회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집이랑 똑같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소물음만 딱 보고 나서 어떤 목차가 나올지 전체 다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지역 분석
조서 자료에 CD동은 토지로 못 쓴다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면 건물로 써야겠구나라는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아,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빠르게 풀어도 그런 것들이 몸에 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려고 자꾸 노력해라. 네, 그러니까 무식한 해독은 이제 그만. 이제 생각하면서 해독하자. 아, 문제 딱 보고 네, 지도를 먼저 그리는 연습을 이제 반복해서 해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두 번째 얘기. 아까 알고리즘이라고 했던 거. 알고리즘의 뜻이 뭐죠? 잘 모르는데 대충 해석해보면 약간 정해져 있는 절차나 방법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내가 공부했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공부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풀이 절차나 방법이 정해져 있고 내 눈에 A가 보였으면 바로 B, 바로 C, D로 연결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충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수익 방식에서 DCM도 써야 되고 DCF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대상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사례 임대료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임대료를 어떤 방법에 써야 되느냐 이게 문제될 수 있는데 보통은 문제에서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를 안 해주면. 뭐 그럴 때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럼 대상 거 DCF로 쓰고 그 다음에 사례 거는 DCM으로 쓴다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웬만하면 정답이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거기서 고민해버리면 이제 4번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전체 절차는 아니지만 특정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네, 내가 네. 어떻게 풀겠다라는 게 이미 다 약속을 돼 있고 그게 내 체화가 돼 있다. 네, 그렇죠. 뭐 토잔 건잔 중에서도 대상 임대료를 토잔했을 거야. 사례 임대료를 건물에 쓸 거야. 약간 이런 거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제시한 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달달 떨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루틴으로 가는 거. 그런 게 약간 알고리즘이 아닐 생각합니다. 그런 정해진 절차나 방법을 미리 여러 가지 준비해놨다. 네, 그래서 문제 보고 파바바바박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그렇죠. 요런 미리 내가 정해진 절차나 방법들 요거를 내가 익히고 싶어요. 네. 요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도달이 가능한가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고민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답은 이거였다 라면은 정리를 해두는 거죠. 임대료가 2개 나왔고 방법이 2개면 대상을 DCF로 쓰자 이런 식으로 하나둘 문제집을 풀면서 정리해 두고 그거를 뭐 암기를 한다거나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체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뭐 문제를 딱 보고 전체적으로 경영도 할 수 있고 부분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뭐 실무 문제풀이 기술에 관한 거는 이때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실무가 걱정스러운 과목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뭘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에서 7월에 무식하게 풀었던 똑같은 문제집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 문제집을 하루에 200-300점씩 풀면서 한 그 시기 동안 3에서 5회독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왜 기간은 짧은데 회독수는 많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답지를 다 쓰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조금 좀 계산기는 안 치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잘 아는 문제라면 진짜 눈으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 연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2가지 연습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답안지 쓸 필요도 없다? 네, 그러니까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 노력은 7월까지면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7월까지 500점씩 풀어 제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끝났다. 네, 그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 양치기를 줄이고 이제 이 시기에는 그 2가지를 훈련하는 거 위주로 알겠습니다. 알고리즘 체화를 위한 약간 회독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느낌이 됐을 때 요 공부도 이제 거의 끝났다. 내가 이제 내게 된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이제 4월에서 7월에 문제를 풀고 이 알고리즘을 장착해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럼 딱 이런 느낌이 와요. 아까 평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빼먹은 게 실수가 아니었다. 당연한 거였다. 이 자료 있으면 이게 당연한 거였고 소물음이 이거였으면 이게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시기는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레벨에 얘기해 볼게요.